고자가 들어가서 안 된대. 언제 고자 썼냐 했더니 밥도둑 덮고 사자방 덮고 그랬더니 고자가 들어가서 안 된대.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수지랑 민호랑 밥도둑과 사자방 덮고.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4시 10분에 전화할 건데, 나는 이렇게 봐요. 홍준표가 지금 저렇게 당당하게 사고 딱 치고 골프 치러 갈 수 있는 여유 어디서 나올까? 홍준표가 저렇게 무상급식 안 한다라는 결정 경남도의회에서 내리라고 그러고 그날 당당하게 놀러 나갈 수 있는 패기 어디서 오는 거야? 뭐 때문이죠? 영남에서는 영남의 지금 그 도의원들, 경남 도의원들이 90%가 새누리당이잖아. 그죠? 경남에서 90%가 새누리당이야. 그러니까 그 누가 알았어요. 4시 그거 알았으니까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아무리 그 엄마들이 경남 엄마들이 나와갖고 데모하고 시위해봐. 바뀌어? 안 바뀌어. 왜? 경남에서는 언제나 1번이 당선되거든. 경남에서 언제나 1번이 당선되기 때문에 언제든 경남 도민들이 1번만 찍어주잖아. 그리고 이제 2번을 찍으려고, 2번 찍으려고 그러면 거기서 말도 못 꺼내게 하잖아요. 야당이 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는 막 그런 데는 또 야당이 또 여러 개로 또 쪼개져서 나오잖아. 언제나 야당은 분열돼서 각자 잘난 척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막 분노하고 막 시위하고 뭐 하냐고. 어차피 선거에 또 제2의 홍준표와 또 새누리당이 될 텐데. 내가 늘 그러잖아요. 시위보다 중요한 게 선거다. 매번 선거 때 매번 새누리당이 이기는 구도인 이 구조 속에서 이길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백날 첫날 데모만 한다고 나아지냐고. 얼마나 기가 막혀. 얼마나 기가 막히는데 이런다고 다음에 경남도에서 새누리당이 떨어질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경남도지사 새누리당 되고 다음에 또 경남도의원 90%가 새누리당 될걸? 그러니까 애들 밥 한 끼를 못 먹이는 거야. 밥 한 끼를 못 먹이는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은 대선만 얘기하는데 항상 대선은 거의 1대1이야. 대선은 거의 1대1 구도야. 근데 대선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국회의원 총선이에요. 대선보다 중요한 게 국회의원 총선이고 국회의원 총선보다 중요한 게 지방자치야. 지방자치에서도 보통 시장, 구청장, 장만 알아. 그들보다 더 중요한 게 지방의원들이라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자기 동네 지방의원 이름도 모르잖아. 우리 동네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이름 알아? 잘 몰라.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해먹는 거야. 근데 항상 선거 때만 되면 어떻게 돼요? 야당은 표가 다 갈라져. 항상 보면 쟤네들은 35%야. 반드시 투표하는 35%가 1번을 찍어요. 나머지 65%가 마음이 동하면 투표를 하고 아니면 안 하는데 그나마 그 65%가 다 갈라져 있어. 그러니까 매번 선거를 해봤자 투표하러 가고 싶지 않은 게 어차피 안 될 건데 뭐. 1번한테 게임이 안 되는데. 야당은 늘 다들 잘나가지고 다 자기들 잘났다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도 이번 재보선에도 야권 후보가 뭐 4-5명씩 나온다며. 투표할 마음이 나겠냐고. 제목이랑 내용이랑 맞지를 않아? 네가 못 알아들은 거야. 제목이랑 내용이랑 맞지를 않다라는 건 네가 못 알아들은 거야. 맞게 얘기했는데 네가 못 알아들은 거지. 아유 이거 들어올 때 이거 지능 검사를 할 수도 없고. 뭐? 오지랖? 누가 오지랖인데? 니네 엄마? 누구더러 오지랖이라는 거야? 자, 또 뭐가 불만이야? 방송 제목이랑 내용이랑 틀려서 못 듣겠어? 나가? 이게 아무나 듣는 방송은 아니야. 이게 또 이렇게 웬만큼 수준이 돼야 듣는 방송이라 아니 제목하고 또 딱 맞는 내용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니까 강퇴시키는 거지. 근데 내가 오지랖이 넓은 건 맞아. 내가 그 인디언의 인디언 동물점 치는
그 앱이 있더라고, 애들한테. 근데 그 앱을 우리 조카가 이제 찾아가지고 나를 읽어주는데 딱 나야. 그거 알아요? 인디안 동물 앱? 응, 응. 내가 거기서 사슴이거든? 사슴 찾아봐. 딱 그 사슴이 나야. 어. 잠깐만, 내가 저쪽에 그 중계방에서 맑게 못 알아듣네. 지금 블랙 걸고 있거든요. 예, 좀만 기다려주세요. 뭐 실명을 거론해서 내가 뭐 욕했어? 어? 응. 실명을 거론해서 뭐 저기 내가 욕했어? 왜 그렇게 민감하게 그래? 아니 뭐 수지랑 민호랑 유부남 유부녀야? 아니 수지랑 민호랑 뭐 유부남 유부녀야? 처녀 총각이 눈 좀 맞을 수도 있지. 그 지나치게 그 관심 갖지 말어. 그 막 시작했다가 또 이렇게 쳐다봐가지고 걔네들 또 헤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좌우지간 이런 연예인 스캔들을 존나 띄우는 무리들이 있어. 꼭 네이트판 이런 데도 가면 그냥 연예인 스캔들만 존나 물어다가 그냥 뿌리고 다니는 애들. 그런 애들이 꼭 문제야. 얘네들은 그냥 연예인 기사만 퍼날라. 그게 업이야. 아니 연예인 애들이 남자 아니 뭐 수지랑 민호랑 뭐 동성애도 아니고 남녀가 만나서 눈 좀 맞았기로서니 그게 무슨 스캔들이라고 지랄이야. 뭐 수지랑 민호랑 뭐 따로 무슨 연예인이 따로 있었어? 그것도 아니잖아. 아, 난 진짜 별걸 갖고 다 지랄들이야. 아니 청춘 남녀가 눈 맞아가지고 그 좋은 감정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그냥 그런 뉴스에는 그냥 다다다다다 댓글 달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준표가 저렇게 사고를 당당히 치고 사라진 데는 첫 번째는 경남 도의회에 대한 믿음. 뭐 니네가 아무리 개지랄 떨어봤자 그 동네에서 나는 당선된다. 뭐 경남도지사 뭐 10번도 한다 이런 마음으로 갔을 거라는 게 하나라면 나는 두 번째 그 홍준표라는 사람이요 늘 저렇게 사고를 칠 때 아무 때나 치는 거 아니야. 아니 학기 중에 뜬금없이 왜 저런 일을 저질렀지? 저게 지난주 말이잖아요. 지난주 말에 갑자기 지난주 중반에 그러니까 지지난주지 3월 그러니까 내가 휴가 가기 전주 정도에 그때 이제 던졌어 무상급식 얘기를. 그리고 지난주에 도의회에서 통과시켰단 말이야. 그러면서 사라진 뉴스가 있어. 그러면서 사라진 뉴스 뭔데? 뭐 이왕구가 자원외교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겠다고 막 떠들고 설레발쳤잖아. 그거 씩 들어갔잖아 지금. 그지? 홍준표가 사고를 쳐가지고 자원외교 쪽으로 막 쏠리던 기사가 싹 사라졌어. 사자방 비리에 대해서 더 이상 그 뭐 댓글도 안 달고 관심을 사람들이 안 갖는 거야. 그러니까 자원외교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막 다뤄야 되는데 뜬금없는 무상급식 논쟁으로요. 결국 이명박을 또 살려준 거야. 홍준표가. 여야 자원비리 증인채택 또 결렬. 새누리 이명박은 안 된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 수립한 거다 이러면서 노무현만 까달란데 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원래는 이걸 막 저기 노무현으로 포커스를 맞춰갖고 막 욕을 하려고 했는데 주로 사고는 대놓고 이명박이 친 게 너무나 드러나기 때문에 노무현으로 몰아가려다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홍준표가 갑자기 무상급식 뭐 못하겠다 던지면서 그래가지고 판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는 홍준표의 정치판에 다 놀아난 거야. 홍준표의 꼼수에 다 놀아난 거야. 여기서
문재인 선수가 왜 홍준표를 만났느냐. 나는 그거는 조금 실수한 거라고 봐.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홍준표가 막 사고를 치는데 문재인 선수가 가서 거기서 뭔 얘기를 하겠어. 문재인 선수가 가서 설득한다고 들을 인물이야? 뭐하러 시간 낭비를 해.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문재인 선수가 홍준표 때문에 지금 이 자원외교에 대한 논점이 흐트러지고 있구나. 그러면 자원외교 쪽으로 더 방점을 찍어서 뭔가 행보를 보여줬어야 돼. 근데 괜히 시간 낭비하고 홍준표만 띄워준 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문재인 선수더러 문재인 대표더러 홍준표 만나라고 한 게 누군지를 잡아 족쳐야 돼. 그런 애들 때문에 이 야당이 욕을 먹어요. 그럼 또 무조건 문재인 또 싸고 도는 네티즌들이 문재인 그래도 잘했다라고 우겨.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다수의 상식 있는 사람들이 떠나버려.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이 잘 들어야 되는 건 문재인을 무조건 감싸준다고 될 것이 아니야. 문재인이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 그래야 건전한 상식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을 지킬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재인 옛날에 노무현 때 그랬어. 옛날에 노무현 선수가 고립되어가는 과정이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인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거야. 그럴 때 이 노무현 지지자들이 그래 이번 판은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본다. 하지만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 다음에는 이런 이유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됐어.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막 욕을 하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정치를 모르는 게 아니거든? 중간에 있는 사람들 모르는 게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노무현의 생각이다. 노무현 지지자들의 그런 오바를 저게 노무현 수준이다. 그러면서 떠나버린 거야. 그래서 노무현이 고립돼서 죽어갔던 거라고. 문재인이 다시 그런 길을 걷지 않으려면 뭐하러 문재인더러 홍준표를 만나래. 도리어 문재인이 이럴 때 야권 지방자치단체장들 내가 만약에 문재인 대표이고 내가 만약에 그런 당 정책을 내는 사람이었다면 홍준표가 그렇게 난장을 피우고 있을 때 나라면 당대표가 우리 당, 그러니까 내가 속한 우리 당의 단체장들을 불러 모아. 단체장들 전부 다 불러 모아서 현재 의무급식에 대해서 예산 형태가 어떻고 중앙정부의 예산에서 어느 정도가 지원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건 어느 부분이고 이런 걸 논점으로 삼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이 의무급식을 지켜가겠다. 이런 대대적인 결의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거에 막 포커스를 맞춰주는 그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괜히 뭐하러 홍준표를 만나줘가지고 괜히 홍준표만 띄워주냐고. 하여튼 뭐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 그냥 내가 만약에 문재인 대표였다면 그 문재인 대표가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박원순 시장하고 같이 우리가 이 의무급식을 지켜내자. 현재 중앙정부에서 원래 예산 지원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어떻게 안 해주고 있느냐. 뭐 이런 거.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방 재정에다가 얼마를 떠넘기고 있냐. 이런 걸 논점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회담을 막 해내서 포커스를 저쪽으로 뺏긴 포커스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괜히 홍준표 만나줘갖고 홍준표만 띄워주고 자원외교 비리만 덮은 꼴 됐어. 그러니까 앞으로 저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괜히 이벤트성 일정 잡지 말고 이벤트성 일정 잡지 말고 이런 때일수록 새를 과시하고 우리는 잘할 수 있다. 그 당의 장점을 살려내는 그런 걸 좀 보여줘야 돼. 그게 문제다. 여기까지. 자, 다음. 네. 된다. 예.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아프리카에서 시사방송 진행하는 망치부인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네. 저 지금 제가 통화하고 있는 분이 임원영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임원영 소장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제가 반갑습니다. 그 민족문제연구소 동영상에서 이렇게 뵀던 분이신데,
예, 지금 저희 시청자들도 막 놀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장님하고의 인터뷰를 비밀로 했었거든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세월 잘못 만났어. 아유, 아닙니다. 혹시 소장님 저희 망치부인 방송 좀 아십니까? 잘 압니다. 정말요? 아주 잘 압니다. 저희 방송을 보신 적 있으세요? 듣기도 하고, 네. 듣기도 하고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네. 자주 듣는 데다가 그 인터넷에다가 다 올려놨어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말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영광이고요, 소장님. 영화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걸 듣는 우리가 기뻐서 우리가 인사를 해야죠. 그런 방송을 해주신 분들에게. 근데 정말 망치부인을 아셨어요? 그럼요. 왕치부인 모르면 그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민이 아니죠. 정말 너무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그럼 우리 소장님,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뷰를 드린 원래 목적에 맞게 질문을 또 몇 가지 드릴게요. 이게 되게 시간이 몇 분쯤 잡혀 있습니까? 소장님 가능하신 시간까지 됩니다. 언제 나가셔야 되나요? 뭐 관계 없어요. 그러세요? 예. 그러면 얘기를 쭉 풀어가는 걸로 하고요. 소장님,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메일을 보내드렸는데, 질문지는 보셨죠? 네. 우선 지금 민족문제연구소 소장님이신데, 민주주의 국민 모임? 민주주의 국민행동. 민주주의 국민행동. 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십니까? 거기 저는 뭐 역할을 맡은 거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민주주의 위기이기 때문에 이 위기의 민주주의 혹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 유신시대로 돌아간 거죠. 물론 MB 때는 유신시대까지는 안 갔지만 퇴보하다가 이제 박근혜 들어선 뒤부터는 유신시대 돌아갔기 때문에 이게 민주주의 세워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 전체가 모여서 뭔가 행동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죠. 단 한 사람의 발기인으로?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그 민주주의 국민행동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요? 가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가장 큰 취지는요. 우리나라의 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 뭐 경제 문제라든가 민생 문제나 청년들이 취직이 안 된다는 문제나 교육 문제나 입시 문제나 이 모든 것이 다 해결하는 그 궁극은 정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학자도 안 되고 어떤 뭐 종교인도 안 되고 안 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국민의 목적인 전 모든 고통이 정치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인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우리가 그 국민들의 고통을 더 많이 당하고 있다. 그럼 결국은 정치를 고치는 길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잘 사는 길이에요. 이래서 이제 그 목적은 정치를 고쳐야 된다. 정치 개혁. 그는 여야가 없습니다. 여야고 진보가 우리 눈에는 똑같습니다. 다 비판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정치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럼 그걸 고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딱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는 정치인들의 역사의식이 없다. 역사의식, 민족의식, 주체의식, 자주의식 이게 없으면은 그게 우리나라 정치인이 아닙니다. 남의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는 민주주의를 살려야 된다. 지금 민주주의가 죽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이래 말하면 이제 또 집권당에서는 뭐 지금 민주주의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지만은 세계 그 유럽이 그 자랑하는 표준적인 세계 그 이 OECD 국가의 민주주의 우리 지금 어림도 없거든요. 물론 이런 게 뭐 다 남녀 평등이나 뭐 복지나 이런 게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올바른 민주주의를 살려야 된다. 이게 두 번째고, 그다음 세 번째는 남북의 평화 통일, 통일 의지를 가져야 된다. 당장 통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둘째 문제고, 통일 의지, 화해, 평화를 통한 통일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이 세 가지 역사의식, 민주주의, 통일, 평화 통일 의지 이 세 가지를
중요 실현 목표로 해서 네. 이 세 가지를 정치인들이 실현하게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운동을 하자. 국민들이 뭉쳐서. 네. 이게 바로 민주주의 국민행동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제가 그러면 좀 요점 다시 제가 받아 적은 게 있는데요. 제대로 받아 적었는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확인 좀 해주십시오. 예, 잠시만요, 소장님. 아, 지금 이제 저희 방송이 이 녹화를 중간에 이렇게 한번 또 끊어줘야 돼가지고요.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민주주의 국민행동이라는 단체의 목적은, 민주주의 국민행동의 목적은, 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정치 개혁이 필요한 상태이다. 정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정치 개혁을 목적으로 한 이 민주주의 국민행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 민주주의 국민행동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세 가지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역사의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니 그 정치인들의 역사의식을 바로 세우겠다. 두 번째,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에 몰려 있으니 민주주의를 지키고 바로 세우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모든 문제를 또 해결해 나가는 데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의 평화 통일을 목적으로 한 활동을 하겠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활동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민주주의 국민행동을 만드셨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런 단체를 만드는데 저도 참여했다. 아, 이런 단체를 만드는데 한 사람의 발기인이 되었다. 예. 그럼 현재 이런 단체를 만들기 위한 발기인, 이거 제가 나중에 다시 질문 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 기존의 제야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과 이 민주주의 국민행동의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존의 시민운동단체나 시민연구단체들은 각자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 자기가 맡은 분야의 전문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모든 전문 분야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그 학문 연구 업적이나 혹은 그 비판의 목소리를 모아주는 말하자면 교양 악단이 없는 거예요. 네. 말하자면 독주회, 사중주, 연주회, 그 다음에 독창대, 합창대 다 나눠져 있는데 이 교양악단이 형성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이런 이 연구단체나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뭐 비판 운동하는 건 이런 걸 다 모아서 교양악단을 말하자면 국민의 의사를 완전히 대변할 수 있는 국민 전체의 어떤 그 의사를 완전히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든지 다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교양악단을 하나 만든다는 기분으로 한 것이 아마 이 단체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늘 제가 주장해왔던 게 지금 우리 시민단체라든가 민주주의 운동하는 많은 세력들이 되게 좀 물론 각자의 전문성과 방향이 있지만 되게 뿔뿔이 좀 흩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모든 민주 세력이 뭉쳐야 된다는 얘기를 몇 년 전부터 줄기차게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 뜻하고 같은 내용인 거죠. 같은 맥락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좀 이제 고민이 이 정동영 전 장관과 더불어서 이제 이 민주주의 국민행동의 공동위원장님이 함세웅 신부님이신데 이 함세웅 신부님이 정동영 전 장관과 국민 모임을 한다 이런 기사가 자주 났었거든요. 그 기사가 오보고요. 오보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오보입니다. 분명한 오보입니다. 정동영 전 장관과 한다는 그 국민 모임하고 이번 민주주의 국민행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제가 이 목표를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모든 정치, 대한민국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모든 정치를 비판의 대상으로 봅니다. 지금 만드는 신당까지도 비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지 그걸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은 보수당이든 야당이든 집권당이든 진보 정당이든 어떤 정당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현재까지 있는 모든 정당 정치에 대한 우리는 객관적인 비판의 입장이고 앞으로 생길 정당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판의 해부도를 각 비판의 눈을
것이고, 쉽게 말하면은 여기는 이제 정치인은 아직까지는 그 가입을 안 받고 있습니다. 어떤 정당 정치인도. 이렇기 때문에 흔히들 그런 오해를 해요. 4.27 뭐 하지 않냐. 우리는 절대 거기 관여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선거나 정당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잘못된 걸 객관적으로 비판을 하는데 정치인이 돌아버리면 그 정치 정파를 지지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행동에 입회 자격이 현재는 없습니다. 개인의 자격으로 정치인들은 누구도 가입이 안 되는군요. 예. 다만 정치를 포기한 분들, 정치에 당신 발대로 놓지 않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입회 자격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흔히 출마하겠다는 사람은 우리는 안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기사 하나 어떤 매체에서 그런 기사를 한재영 신부도 정동영 이래 기사가 나간 뒤에 막 그렇게 알고 이 단체 그동안에 몇 번 그 예비 모임을 가졌는데 어떤 분들 가득하면 또 그거 지지하느냐 이래 말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걸 꼭 분명히 이 자리를 통해서 더 확실히 여러 국민들에게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왜 그동안에 그런 오보가 나왔었을까요? 이름이 비슷해서 그랬을까요? 처음에 이제 현 정치를 비판하기 위해서 모이는 데서 그때는 그 의견을 같이 하는 거죠. 지금 박근혜 정권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유신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거기서는 이제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정치에 문제가 있다. 그것도 같은 뜻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정치를 어떻게 고치느냐는 데서 정치를 하는 분들은 자기가 정당 하거나 정치 활동을 하겠다는 거고 우리는 절대 정치 활동이 아니라 그야말로 시민 운동으로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운동 차원에서 우리는 이걸 정치를 시정해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맨 처음에 이제 정동영 전 장관이랑 함세웅 신부님 등등이 같이 모여서 지금의 이 모든 정치적인 문제가 잘못되어 있으니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에는 같이 공유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함세웅 신부님과 다른 분들은 그래서 모든 이 정당을 구분 없이 비판하면서 정치개혁의 이 세 가지 방향을 세우셨는데 지금 정동영 전 장관은 처음에 문제의식을 같이 시작했지만 풀어가는 방식이 이런 시민운동이 아닌 정당운동으로 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갈라진 거군요. 그렇죠.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 시작은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같았지만 풀어가는 과정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의 정동영 전 장관이나 천정배 전 장관 쪽에서 얘기하는 국민모임과는 아무 관계 없는. 그런데 그 문제의식은 지금 야당이나 진보정당이나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치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는. 그 점에서 그 정동영, 천정배 같은 정치인이나 진보정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죠. 우리나 다 똑같다고 봐야 되죠. 그러나 그 해결하는 방법에서는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정치 자체를 비판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큰 오해가 풀어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우리 함세웅 신부님에 대해서는 우리 김근태 의원님 때문에 제가 참 이렇게 존경하고 있는데 아니 왜 그렇게 정동영 전 장관이랑 그런 정당운동을 하시려고 했을까 저조차도 오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렇게 할 분이 아닙니다. 함세웅 신부님. 그러시구나. 정치에 무슨 몸담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이게 말년에 마음이 변하셨나 싶어가지고 한때 그랬던 저의 잘못을 사죄드리면서 함세웅 신부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꼭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한 민주주의 국민행동이라는 걸 만드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해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기본 자세로 지키는 정치인, 그 세 가지를 위배하지 않는 정치가, 그 세 가지를 위배하지 않는 정치 집행, 이 세 가지 기초 위에 서 있는 정치를 실현시키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모임의 앞으로 궁극적인 그 활동이 되겠죠. 그
그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고요. 네. 아직까지 왜냐하면은 창립되어도 아직 안 한 상태 아닙니까? 내일 저녁에 이제 준비위원회를 합니다. 네. 네, 내일 저녁 6시 30분에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잠시만요. 그러니까 내일 저녁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프란치스코 회관 1층. 예. 1층에서 민주주의 국민행동 창립 준비 모임. 국민행동의 창립 준비 모임이군요. 창립이 아니고 창립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열린단 말입니다. 창립 준비위 모임. 창립 발기인 모임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발기인 모임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뭘 한다 그래 말하는 거는 뭐 너무 앞서가는 거고, 어쨌거나 원칙은 그 세 가지고 내일 발기인 대회가 열리고 앞으로 내일 발기인 대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일정이 다 나오고 점점 더 사업 계획이 세워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역사의식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한 민주주의 국민행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방향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자격으로 현재 이제 출마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만으로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이런 어떤 그러면 여론을 형성해가고 뭐 이렇게 국민들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것뿐이 아니라 많은 활동을 다 할 겁니다. 이 세 가지 우리 민족의 기본 그 세 가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연구, 비판, 활동, 선전, 그 대중 집회 모든 걸 다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 내일 저녁 6시에 이 프란치스코 성당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여기 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취재해서 잘 보도해 주십시오. 자격 조건은 없고 그러면 누구라도 이 민주주의 발기인에 참가하고 싶은 분들은 다만 발기인들은 발기인 하기 위해서 이제 10만 원 발기인비를 냅니다. 그렇군요. 이름만 올리고 그냥 또 막 분탕질하지 못하도록. 그런 거는 너무 무책임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국민행동에 함께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제 10만 원씩 이 창립 비용을 대고 회비를 내고 이 비용은 나중에 돌려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제 활동의 기본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강도 높은 순혈주의를 원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 조직은 그러면 대중 조직이라고 봐야 됩니까? 무슨 대중 조직입니다. 대중 조직. 대중 조직이자 전문 조직까지도 포함하고 시민 사회 단체들도 그 단체 가입도 바꾸기 때문에 시민 사회 단체라든가 뭐 이런 모든 그 올바른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주는 모든 단체와 개인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소장님, 저는 좀 걱정되는 건 굉장히 제가 늘 이런 운동 조직이 필요하다. 옛날에 87년에 그 범국본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 민주주의 운동을 쭉 이끌어갈 이런 어떤 조직체가 필요하다는 되게 절박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데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움직임이 포착만 되면 종북 빨갱이라고 막 칠을 해가지고 공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텐데 그런 조직들에 대해서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임하시고 계신지요? 아니 우리가 뭐 종북 좌빨이 아니니까 뭐 공격하면 공격도 거기에 대한 논리로 이제 응분의 반격과 비판을 하죠.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아마 그거는 뭐 그런 말은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이 자체가 우리나라의 헌법이 다 보장되어 있는 그리고 헌법이 주장하는 걸 그대로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다. 헌법 전문에 그대로 다 나오는 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라고 우리랑 민주주의 하자, 평화 통일하자, 헌법 전문에 다 나옵니다. 역사의식 바로 가야죠. 유구한 역사 다 나와요. 이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의 헌법을 실현하는 조직이 되는 거군요. 근본적인 우리 헌법을 제대로 지키자는 거죠. 상권 분립도 제대로 하고
민주주의라는 게 상권 분립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거 제대로 하자면 그걸 가지고 뭐 정복이라 하면 북한이 그렇게 민주주의 하는 나라로 본다는 뜻인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놈들이 진짜 종북 세력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더 얘기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네. 그동안에 우리가 그 이런 많은 이 8.15 이후 뭐 일제 식민지 하에서도 그랬지만 일제 식민지 하에서도 네. 신간과 같은 국내에서 민족운동, 물론 해외 독립 세력은 빼놓고 네. 국내에서도 신간과 같은 그야말로 모든 단체들이 민족 세력들이 모인 단체가 있었고 네. 그나마 이제 끼어졌죠. 그다음 8.15 이후에도 보면은 여러 단체들이 많았습니다. 이따가 이제 이 유신 이후에는 보면은 민주수호 국민협의회부터 그다음에 유신 시대 와서 민주회복국민운동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민통연, 전두환 밑에서는 민통연, 그다음에 민추협 이런 여러 가지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단체들이 약간의 민주화가 되어도 그대로 유지해 왔으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여보세요? 네네. 그대로 유지됐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네. 이게 조금 민주화된 듯 하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전기에 들어가 버리고. 나태해졌죠.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주장하는 이 단체는 네. 어떤 아무리 민주주의가 잘 되는 시대가 오더라도 이 단체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런 신념으로 이제 이 단체. 그야말로 민족사회 올바른 정기를 잡기 위해서는 이 단체가 계속 필요하다. 네. 그런 점에서 만드는 게 이제 지금까지 단체와는 다른 점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늘 이런 조직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맨날 해왔는데 혹시 제가 그런 주장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셨나요, 소장님? 예. 그럼 알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죠. 말하는데 이제 앞에 나서서 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이제 네. 함세웅 신부님이 나서서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도 많이 하시고 이제 앞서서 해주신 건데 참 고맙죠. 네. 예. 그래 이제 그런 이제 영원히 남아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네. 어떤 정당이 집권당이 되어도 우리는 비판적일 거다. 네, 맞습니다. 어떤 정당이 집권하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흔히들 그래 말해요. 진보 세력은 옳은 것처럼 말하는데 우리 단체는 진보 세력에 대해서도 냉혹한 오류를 지적할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왜냐하면은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특집을 한번 해보세요, 그 방송에서. 진보 세력들이 다 자기는 옳은 줄 알아요. 예. 그리고 제1야당은 나쁜 줄 압니다. 예. 제1야당 한계가 있고 나쁜 줄 알고 자기들은 다 옳은 줄 알거든. 예. 그러면 어떻게 다 옳은 진보 정당이 맨날 몇 개씩 진보 정당이 몇 개씩 나누어지고. 네. 그 다음에 말이죠. 정치인이 가장 큰 갖춰야 될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은 결과에 대한 책임입니다. 네. 진보 정당 지금 이제 정동영, 천정배 이런 분들에게 난 그걸 묻고 싶어요. 그렇게 본인들이 옳으면은 이번 선거에 대해서도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책임져야죠. 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져야 돼요. 네. 그다음 통합진보당에서도 또 후보 나오고 이래 하는데 난 이건 누구 간섭하는 거 아닙니다. 네. 어디 옳다든가 어느 당을 밀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네. 거기 후보를 내는 모든 정당들이 네. 지금 야당부터 제1야당부터 군소야당 그다음에 아직까지 정당을 안 만든 정치인들까지 다 합쳐서 네. 어쨌거나 출마하겠다 정치 뛰어들었다 하면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지 않고 나는 옳았다. 그렇죠. 상대는 국회의원이 돼서 안 될 사람이 나왔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안 통합니다. 네.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라 이거예요. 네. 결과에 대해서 그래 해서 그래가지고 별로 올바르지 않는 후보자가 당선됐다. 그러면은 출마했던 사람들이 공동으로 다 책임지고 네. 전체가 다 다음부터 정계에 은퇴를 하든가 말이죠. 지금까지 보면은 YSDJ 때부터 YS 1987년 대통령 선거 때 YSDJ가 함께 힘을 합쳤으면은 그때 70% 국민들의 지지, 80%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둘이 갈라져가지고 노태우가 됐잖아요. 네. 그때부터 민주화가 미끄러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결과에 책임을 안 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학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이
시민단체들도 이제는 그 정치인의 결과를 물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 동기가 옳고 맞습니다. 선량하고 민족을 위한다고 쳐도 네. 결과가 나쁜 결과가 나면은 누구 책임집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래서 이제 그걸 강조해야 됩니다. 결과를 묻는 운동. 이것도 국민들이 펼쳐야 되고. 그러니까 책임 정치를 실현하는 이것도 이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 중에 이 단체가 앞으로 요구하는 건 정치인들이 뭐 출마할 때는 막 자기들이 잘났다가 죄 나와가지고 똑 떨어지고 새누리당 당선시키고. 자원외교 하려고 그랬다 잘못됐다. 네.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정치인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하지만 그건 역사에 대한 회피입니다. 하여튼 우리 오늘 민족문제연구소의 임원영 소장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네티즌 분들한테 일단 제가 내일 저도 그 프란체스코 그 성당에 가서 어떤 분들이 모여서 물론 이제 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 가서 이제 저도 배워가고 또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이제 지켜보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소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예, 우리가 다 어렵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국민들이 현명합니다. 지금 보면은 네. 정치인들보다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물론 정치인도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이렇게 똑똑한 분들이 많고 정의를 위해서 질을 위해서 실행하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 고생하는 노동자들도 많고 이런데도 왜 이걸 우리가 바로 못 잡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올바로 우리 사회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중심 어떤 단체 이게 없어서 그렇고 각자 어떤 면에서 보면 각자가 다 옳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분파가 생긴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조직으로 민주주의 국민행동으로 우리가 다 모여서 여기에서 깊이 논의해서 네. 결과에 책임지는 줄 아는 국민, 네. 결과에 책임질 줄 아는 정치 풍토 네. 이걸 만들어내자는 게 이제 한 거니까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구든지 그 정치 출마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10만 원 그 창립 회원이 되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10만 원 회비를 내고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현장에서 내일 그 프란시스코 회관에서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반갑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안녕히 들어가세요. 예. 봤지? 봤지? 민족문제연구소 소장님. 내가 좀 당황했어. 그래서 좀 말이 왔다 갔다 했는데, 민족문제연구소 임원영 소장님이 망치 부인을 아신대잖아! 망치 부인을 모르면 민주주의자가 아니래잖아! 예, 자, 그런데, 지금, 사실 저도 이 함세웅 신부님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었어요. 예. 이게 함세웅 신부님이랑 정동영 전 장관이 모여서 이 정치개혁을 위해서 민주세력이 모두 모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까진 좋았는데 정동영? 수상하더라고? 그러더니만 이렇게 뭐 정당을 만드는 운동으로 간다. 그때가 함세웅 신부님도 변했구나. 막판에 한 자리 하고 싶으신 건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었다는 전혀 이 길이 달라졌다는 지금 오늘 다 처음 하신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처음 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 오해 이게 언론들이 이제 그렇게 또 몰아간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하고 싶은, 그러니까 진실을 전하는 언론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함세웅 신부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그리고 이 취지, 망치 부인이 늘 얘기했던 주장인데, 훔쳐다가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다라는, 그동안에 진짜 마음이 섭섭했는데, 제가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함세웅 신부님과 이 민주주의 국민 행동이에요, 행동. 앞으로 행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행동. 이 행동, 민주주의 국민 행동 하시는 분들께 제가 오해했던 점, 마음으로 죄를 지은 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사과를 드리면서 사실 이게 필요하다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외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자들이 어느 나라 민주주의자들 못지않게 똑똑합니다.
우리나라 시민운동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석박사예요. 얼마나들 똑똑한지 몰라. 그리고 이 사람들 또 뭘 하려고 해봐. 마음만 모으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시킬 때처럼 마음을 모으기만 하면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그냥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늘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야. 늘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쟤네들이 그 힐러에 나오는 대사처럼 오합지졸로 맨날 저 잘났다고 뿔뿔이 흩어져서 따로따로 떠들고 있으니까 우리를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했던 게 모든 민주주의자들을 다 모아야 된다. 예. 그 모든 민주주의자들을 다 모아내는 그런 단일한 운동 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대중 조직으로 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늘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임원영 소장님과 오늘 통화를 통해서 첫째 민족문제연구소 소장님도 우리 망치부인 방송 시청자였다라는 거. 예,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함세웅 신부님과 많은 제야 운동을 하셨던 과거에 민주주의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망치부인의 주장에 이제 공감하신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망치부인이 그동안에 주둥이로만 떠들었다면 이제 진짜 움직이시는 분들이 나타났다. 그 정말 행동하시겠다. 예, 그럼 또 우리가 가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늘 이제 망치부인은 말로 했다라면 이제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나선 분들에게 힘을 실어드리고 또 이렇게 관심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이 10만원, 예, 10만원 가입 회비를 내고 이 출마할 사람이 아니니까. 두 번째 잡혀가기 전까지는 내가 출마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예, 이제 저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방송을 내일 한 4시 정도에 마무리를 하고, 여기 그 프란체스코 회관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 전체적으로 사실 이제 우리가 임원영 소장님이나 함세웅 신부님 믿을만 하지만 또 거기 오신 분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무슨 얘기들을 하는지 우리가 또 가서 이게 민주주의 정치인들을 감시하는 이 국민행동을 또 감시하기 위한, 예, 우리 망치부인의, 예, 이 그 현장 수다방, 예, 망치부인의 현장 수다방이 내일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으로 가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우리 망치부인을 평상시 보고 싶었다, 예, 그런 분들은 이 자리에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그 민주주의 국민행동의 뜻을 같이 하시는 분만 오실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그 중요한 이야기들은 좀 다 했고요. 네, 왜 뭐 강퇴하는 게 불만이야? 왜 불만인데? 왜 이렇게 불만이야? 예. 그 저기 테트리스 그 스타크래프트 하는 방에 가서 테트리스 틀어달라면 어떻게 될까? 강퇴당해. 롤방에 가가지고 저기 엉뚱한 다른 거 하자고 그래봐. 거기도 강퇴당해.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그 방장이 하고 싶은 방송하는 방인데 와가지고 뻘소리하면 다 강퇴당하는 거야. 알지? 자, 오늘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 대해서 얘네들이 지금 막 굉장히 쫄았나 봐요. 단체로 쭉 몰려왔네? 그래, 그래야지. 이제 알았구나? 나 오늘 저기 복귀한 거. 아이, 새끼들 진짜 어디서 게으름 피우다가. 그 어느 팀장이니? 그 팀장 고소해. 너네 아까 들어왔으면 아까부터 재밌는 얘기 많이 할 수 있었잖아. 그지? 예. 자, 그래서 이 민주주의 국민행동, 그 망치부인이 늘 주장해왔던 모든 민주 세력이 모여야 된다. 라는 주장에 이제 응답하시는 이제 이 제야 어른들도 망치부인 뜻에 동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 하신 분들이 모이는 거야. 그러니 이제 이건 또 사실 이런 거는 우리 젊은이들이 받아서 해야 돼요. 이거 정치는 우리 문제야. 우리 삶의 문제. 결혼을 못하는 우리들의 문제. 애를 하나 이상 못 낳는 우리들의 문제. 노후가 걱정인 우리들의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모든 민주주의자들의 이 모임. 여기 함께 하실 분들 내일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면, 현장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못 오시는 분들은 망치부인 방송 시청투쟁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지랑 민호랑 뭘 하든 무슨 상관이야. 근데 지금 괜히 그 청춘 남녀가, 아니 얘네가 유부남 유부녀도 아니고 무슨 수지랑 민호가 남자 여자도 아니고, 청춘 남녀가 눈이 좀 맞았기로서니 그걸 가지고 지금 막 언론에서 지랄 연병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야. 수지랑 민호랑 연애를 하든 헤어지든 그냥 가볍게 만나는 사이든 신경 좀 꺼라.
둘이 잘 되면 우리는 지금 뭐야 걔네 누구지? 브래드 피트하고 왜 안젤리나 졸리 그 자식 얼마나 잘 나가? 그 능가한 우리도 이제 대한민국 그 이쁜이 2세를 갖게 되는 거야. 제발 그렇게 성공할 때까지 방해하지 마라. 그 연예인들 연애 문제에 그렇게 관심 갖지 말고 그 이명박의 비리에나 좀 관심 좀 가져라. 그런 얘기지. 지금 말이에요. 이 민주주의 국민행동이 필요한 이유도 우리가 매번 다 따로따로 이렇게 투쟁을 해. 근데 이게 다 개별적 투쟁이야. 하나로 힘이 모아지질 않아. 근데 쟤네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 모아지는 힘이에요. 개별적으로 분신을 하든 뭘 하든 두려움이 없어. 쟤네는 우리가 늘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자들이 다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홍준표가 당당하게 그 의무급식 폐기하고 골프 치러 가는 거야. 이게 다 우리가 쪼개져 있어서 그래. 민주주의자들이 분열되어 있어서 그래. 그 문제를 해결하고 힘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딱 더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이 사자방 비리, 사자방 비리.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무슨 광물 무슨 회사에다가 광물 자원공사인가? 광물 자원공사가 해외에서 거래하는 그러니까 해외 자원 개발하는 무슨 회사들에게 그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줬던 거야. 대출 특혜. 그게 얼마? 2,800억. 2,800억이라는 돈을 그 이명박 정부에서 압력을 넣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광물자원공사 맞죠? 예. 광물자원공사하고 거래하는 그 기업들인데 얘네들이 보니까 실제로 그 돈을 타내기 위해서 적합하지 않은 데도 많았던 거야. 그런데 막 대출 주라 그랬고 문제는 그렇게 받은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거 아니냐라는 혐의를 받은 거야. 예. 비자금을 받은 거 아니냐. 근데 그 대출이 어떤 대출이냐면 이제 대출을 해줘. 근데 이 대출을 해줘서 돈을 벌면 이자를 많이 걷는 거야. 그런데 돈을 못 벌면 그냥 안 갚아도 되는 대출이야. 기가 막히지. 이 대출이 어떤 대출이냐. 이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기면 그 이윤을 많은 양을 이자로 걷는 대신 이윤이 안 생기고 망하면 그냥 덮어주는 비용이야. 그러니까 그런 대출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은 한마디로 가져다 쓰고 그냥 입 닦으면 끝인 거야. 그 돈 그렇게 빼돌린 게 2,800억이라고. 그 2,800억 중에 상당수가 어딘가로 이거 증발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 같다라는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터졌는데 뭐 때문에 그 2,800억 얘기가 지난주에 나왔어. 근데 홍준표 골프 얘기로 그냥 싹 덮여버렸잖아. 그러다 홍준표 골프 얘기로도 안 되니까 이제 뭘로 나오는 거야? 연예인 막 스캔들 터트려가지고 지금 덮고 가려는 거죠. 지난주에 이왕구 대단했어요. 그죠? 아마 지난주에 박근혜 지지율 2% 올랐을걸? 부정부패와의 전쟁이라는 둥 이러면서 막 엄청 막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조사 들어간다고 막 대대적으로 떠들었잖아. 근데 쏙 들어갔어. 뭐가 생각나? 2013년에 박근혜가 전두환의 재산을 몰수한다고. 기억나요? 그러면서 전두환 재산 수백억을 몰수했다고. 그러면서 막 연일 몇백억을 몰수했다라고 막 텔레비에 나와. 그래서 박근혜가 직접 나와서 도대체 과거 정부는 뭐 했냐고. 이렇게 받아낼 수 있는데 뭐 하고 있었냐고 막 그랬다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 들어온 돈은 20몇 억밖에 안 됐어. 그지? 그 당시 실제로 돈 가치 있는 거는 20몇 억밖에 안 되고 무슨 미술품이나 이런 게 과대 계상됐다. 몇백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술품 등 몇백억을 환수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가치가 그렇게 없었던 거야. 그때 뉴스에 나왔던 얘기야. 2013년에. 2013년에 뉴스 찾아봐.
뭐 가을까지는 대대적으로 막 전두환의 전 재산을 몰수할 것처럼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막 그 전 재산을 내겠다라는 약속만 받고 끝냈어. 근데 나중에 실제로 2014년 봄이었나? 작년 1월이었나? 언제 기사가 추가 기사가 났는데 뭐 그렇게 많은 뭐 수백억을 거뒀다더니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예,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누구예요? 지금 막 이완구가 엄청나게 부정부패를 막 그 처벌하는 것처럼 막 재벌들을 불러다가 뭔가 큰 그 조사를 하는 것처럼 이 쇼의 결말이 중요한 거야. 이 쇼의 결말. 얘네들은요, 대대적인 미디어를 믿고, 종편 믿고, 채널A, TV조선, MBN 믿고 지금 이걸로 한 2, 3개월 떠들어. 시컨 떠들고, 물론 2, 3개월씩 안 가요. 한 달 동안 막 떠들어서 박근혜 지지율만 올려. 그리고 다른 뉴스를 막 덮어버려. 그러면은 진짜 뭔가 박근혜 정부에서 뭔가 이명박 비리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다라는 착각만 남겨. 근데 몇 달 지나서 찾아보면 아무도 처벌 안 받았어. 우리는 이번에 이완구가 부정부패 척결하겠다. 그 선언의 결말, 이명박이 처벌 받나 안 받나만 보면 돼. 이완구가 이명박을 처벌하나 안 하나 그것만 보면 돼요. 지금부터 이 그 예상되는 뉴스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혹을 던지겠지. 뭐 재벌들에 대해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히는 쇼를 한 2주일 한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 홍준표를 덮었잖아.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예인 스캔들로 덮겠지?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 지나고 나면 노무현 정권 때 뭔가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카더라 통신. 카더라로 노무현 때도 뭔가 비리가 있었다더라. 라는 주장이 나왔다. 라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런 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겠지? 그러면서 몇 달을 가겠지? 그러면서 엉뚱한 노무현 때 일 열심히 했던 사람들 몇 명 잡아놓고 뭔가 이렇게 구속 기소해가지고 유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결론은 그냥 그 사람들 3심에서 무죄 받고 나오는 걸로 끝나겠지. 결론은 이명박과 그 부정부패를 주도했던 인간들은 아무도 처벌 안 받고. 그지? 이게 얘네들 맨날 해왔던 방법 아니야.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예.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해가는지 지켜보자고. 전두환의 재산을 전 재산을 몰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대적으로 떠들었지만 전두환 여전히 잘 살아. 여전히 잘 살아.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그 뭐 검찰에서 압수했던 내용들이 그렇게 방송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 많이 잡아야 120억인가? 뭐 실제로 뭐 수백억을 받아들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찾아봐요. 그렇게 막 뭐 5, 600억 아니야. 박근혜가 막 자기 혼자서 도대체 전 정권은 뭐 했냐 그랬는데 김영삼 때보다도 못 거뒀어. 그런 것처럼 또 이렇게 부정부패와의 전쟁 얘기하다가 홍준표의 이 골프쇼로 그냥 확 덮어버리고 이제 홍준표를 구하기 위해서 그 청춘 남녀 그냥 좋은 마음만 가져도 그냥 막 마치 무슨 저기 첩보작전처럼 해. 아니 이 처녀 총각이 사실 사귀는 거 공개적으로 일반인도 못하잖아. 왜? 이게 깨질지 안 깨질지 어떻게 알아 남녀관계를. 지금 일단 좀 좋으니까 좀 만나보다가 이게 진짜 이 사람 없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그러면서 공개하는 거지. 그 전에는 조심스럽잖아. 근데 마치 이 연예인들이 아니 유부남 유부녀도 아니고 연애 좀 할 수 있지. 좋은 감정 가지고 만날 수도 있지. 그걸 막 쫓아다니면서 막 사진 찍어가지고 막 무슨 큰 범죄나 저지른 것처럼. 그럴 정신으로 이명박 뒤나 좀 밟어. 진짜. 그래서 오늘 이 망치부인의 시즌 9이 오늘 이제 시작은 했는데 사실 이제 망치부인이 그 제가 원래 기획했던 건 이번에 이제 시즌을 만들면 공개 방송을 많이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2주일에 한 번은 이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을 목표로 하되 안 되면 2주에 한 번이라도 공개 방송을 하면서 공개 방송 스튜디오에서 그러니까 제 생각은 평일 저녁 때니까 뭐 수요일 저녁쯤 수요일 저녁쯤 안 되면 일반인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토요일 저녁이면 근데 토요일 저녁에 또 집회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하여튼 그 공개 방송을 좀 많이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갖고 공개방송 스튜디오를 이렇게 쭉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근데 그게 3월 달에 될 줄 알았는데 좀 더 걸리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더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망치 부인의 계획은 이번에 못 간 꽃구경 이제 저기 4월 달에 망치 부인과 더불어서 꽃구경 갑시다. 그래서 이제 이거 물론 여러분들 따라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망치 부인의 이제 모바일 꽃구경.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그 꽃구경 하는 것도 이제 보여드릴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망치 부인이 시청자 방문을 좀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 중에 많은 이제 그 제주꾼들이 있잖아요. 가령 뭐 지역에서 예술운동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역에 뭐 협동조합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시청자들을 찾으러 가는, 시청자 찾으러 가는 그 시청자의 집은 어디인가. 요즘에 뭐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JTBC에서 잘 나가더만. 그래서 이제 시청자의 집은 어디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시청자 찾으러 가는, 찾아가서 그 이제 사는 모습. 그리고 이제 뭐 가령 우리 시청자 중에 농사 짓는 분 계시면 뭐 저기 농촌 체험. 망치 부인이 농사 지러 가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열매를 딸 때, 뭐 그 고추 딸 때 고추 따러 가고, 이 뭐 복숭아 딸 때 복숭아 따러 가고, 매실 하면 매실 따러 가고 이런 거. 그래서 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그 농사를 지으시거나 그런 분들 이 망치 부인에게 저기 텔레그램으로 어디에서 무슨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니까 망치 부인 방송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왜 정말 목숨 걸고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어려워요. 유기농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특히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저기 이 한강 두물머리에서 유기농 농사 짓는 농경지를 막 갈아 엎어버리고 그랬잖아. 이제 그런 분들 실제로 현재에서 농사 지으시면서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망치 부인의 시청자의 집은 어디인가? 네, 그런 것도 지금 많이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텔레그램으로 저한테 좀 신청을 해주세요. 와도 좋은 집. 가령 이번에 봄에 모내기 할 때 그때 불러주셔도 좋고요. 그러면 이제 물론 망치 부인 별 도움은 안 되더라도 모내기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참 얻어먹고 뭐 좀 집 나를 거 있으면 조금 나르고.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어촌에서 고기 잡으러 가실 때도 불러주시면 따라가서 이제 고기 잡는 것도 구경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망치 부인 방송이 너무 이렇게 딱딱한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금방 지쳐. 그래서 정말 이제 이 망치 부인의 시즌 9은 삶과 결합된 시사, 삶의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제까지는 망치 부인의 창동 스튜디오에서 망치 부인의 집 얘기만 나왔잖아. 근데 이제 우리 딸이 바빠. 고등학생 돼가지고 이제 맨날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집에서 딸이랑 겪은 이야기가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나돌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망치 부인 시청자분들 중에 뭐 자영업 하시면서 되게 어려운 분들, 뭐 식당을 하시는데 정말 안 돼요, 망해가요, 막 그러면 가서 먹어보는 거야. 뭐가 문제인지 같이 진단해보고,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한 망치 부인의 현장 체험을 좀 늘리는 게 목적이에요. 현장 체험하고, 그리고 공개방송. 공개방송은 좀 초청 수다방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명사분들을, 근데 우리가 이제 시청료를 드려야 되는 게 문제야. 시청료를 어떻게 한 5만 원이라도 시청료를 드리고 한번 모시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해볼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3월 달에는 이런저런 이제 계획 준비를 계속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망치 부인의 건강 방송. 이제 망치 부인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모습. 요런 것도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망치 부인의 시즌 9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그 중에 괜찮은 걸로 내년에 시즌 10, 시즌 10은 이제 좀 더 완성된 모습으로 점점 방송이 진화해가는 방송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진짜 내가 해보고 싶은 거는 정말 이 봄이 가기 전에 우리 중매 생방송 한번 하고 싶어. 망치 부인의 중매 생방송, 사랑의 작대기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 청춘 남녀들 같이 모여서 뭐 이 중매 생방송이라는 게 반드시 짝을 지어야 된다는 건 아니야.
같이 이렇게 이제 좀 토론하고, 이런 이제 토론하는 그런 프로들을 해서 이 좀 뭐라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 팀을 데리고 농사를 지으러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농경지에 풀어놓고 일을 열심히 하나 안 하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좀 배워가고 알아가는, 이게 좀 장기 프로젝트로, 망치 부인의 사랑의 작대기, 사랑의 작대기란 이름의 노동 착취가 될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다양한 시도들을 한번 해봅시다. 짝짓기는 무슨 짐승이냐? 아, 말을 해도 꼭 짝짓기야. 짝짓기는 그 동물들한테는 쓰는 표현이지. 내가 일당을 줄 돈이 어딨어. 그리고 댁들이 일당 받을 만큼 일을 잘해? 원래 농촌에 가서 일당 받으려면 일을 잘해야 되는 거야. 일도 못하는 주제부터 일당까지 얘기해. 자, 한 팀이 움직여서 한 명 정도 일당을 받으면 그걸로 막걸리 한 잔씩 사 먹고 끝나는 거지. 무슨 일당을 바래. 자, 어쨌거나. 네, 망치 부인의 시즌 9, 어려운 때일수록,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아유, 오랜만에 먹었으니까 목이 되게 힘들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우리 뭐라 그럴까, 좀 재밌게 갑시다. 재밌게. 투쟁은 즐겁게. 투쟁은 즐겁게. 그리고 이 생활 속의 시사,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망치 부인의 방송,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해볼 거예요. 뭘 정기적으로 하기보다 다양한 시도들을 하면서, 이 시도들을 보면서 다양한 시청층을 늘려가는 거. 어쨌거나 우리 망치 부인 방송을 많이 보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자, 오늘 복귀 생방송 어떠셨어요? 제가 그동안 쉬었더니 저거 뭐야, 제 방송 많이 안 보더라. 다음부터는 휴가 갈 때 제 방송 끄고 갈 거야. 그렇게 알아. 근데 다음 휴가는 언젠지 몰라. 네. 오늘 망치 부인 오랜만에 한 열흘 만에 만났는데 괜찮았어요? 괜찮았다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재미없었다면 꺼져주세요. 우주 플리즈 꺼져. 재미없는데 왜 보니?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하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보내드린 망치 부인의 시사사방 시즌 9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망치 부인 방송은 늘 특징 있잖아요. 미완의 방송? 완성이 없어. 계속 해보는 거야. 잘할 때까지. 잘 될 때까지 해보는 거야. 완벽한 건 없어.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잘 되겠지. 뭐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망치 부인 방송은 이 밭을 바꾸는 방송이잖아요.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이 모든 정치개혁은 결국 국민의 정신이 바로 잡혔을 때, 국민 모두의 역사의식이 바로 서고,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국민 모두가 남북의 평화 통일을 열망할 때, 그때 그에 맞는 정치 세력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망치 부인 방송은 오늘도 밭을 바꾸기 위한 방송을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좀 부족했더라도 이쁘게 봐주시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서 감사 인사 못 드린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하지만 진심으로 감사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해주신 3,149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 안 하고 웃다 가신 분들, 오늘 밤 이불에다가 설사한다. 자다가 설사해봤어? 얼마나 황당한지 알아? 그리고 우리 각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방송을 녹음해서 팟캐스트와 또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푸냉국님, 참세상님, 그리고 여비고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유튜브로 시청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망치 부인을 정말로 돕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후원 계좌를 알려달라. 저 후원 계좌 개설 못합니다. 정치인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망치 부인에게 정말 힘이 돼드리고 싶어요. 망치 부인에게 가장 큰 힘은 생방송 사수해 주시는 겁니다.
매일 낮 2시부터 6시까지 예, 망치부인의 생방송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이 망치부인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우, 예, 요거 좀 스샷 떠주세요. 요건 나를 딱 특정했네. 예, 이게 또 이게 고소할 때도 이렇게 내 이름을 딱 걸고 욕을 해줘야 요게 고소가 되더라고. 예, 고맙습니다. 예, 요거 스샷 캡처해 주시고요. 예.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 시즌9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부터 4시까지 그 시사수다방 하고, 그 다음에 4시에 짐 챙겨가지고 그 정동 프란치스코 가서 거기서 또 이제 모바일 방송을 준비를 하고, 어쩌면 내일 내가 마이크 잡을지도 몰라. 사전 식전 행사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내일 그 5시 반 정도부터 망치 부인이 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방송할 테니까 내일 저녁 늦게까지 망치 부인과 쭉 같이 달릴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는 망치 부인 방송 좀 길어질 거야. 예, 자, 지금까지 망치 부인이었습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오늘 참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자세한 내용은 내일 만나서 하자고.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기대 많이 하셨는데 실망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예. 오늘 아직 완성이 안 돼갖고 공개 방송이라든가 이런 게 완성이 안 돼서 오늘 좀 부족했다면 죄송해요. 뭐지?